드디어 미지와 호수가 사귀기 시작했어요. 아직은 서로 조심스러운 단계지만 좀 과하게 조심스럽긴 하죠? 예고 보면 미래에게 쿠사리 먹고 호수집으로 갔던데 홈웨어 입고 편하게 둘이 꽁냥꽁냥 하는 만큼 급친해질 듯 합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보다 일상에서 더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저 역시 미지와 호수만큼의 설렘은 아니어도 이번 주말 미지의 서울을 기다리면서 설레이고 있습니다. 이제 회차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미래의 이야기가 본격화될 것 같아요. 물론 그 중심엔 한세진이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 없어요. 미지, 미래와 함께 호수 그리고 세진이 주요 인물인데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가졌던 아픔과 고난을 뚫고 조심스런 한 발을 내딛고 있는데 아직 미래만 갇힌 틀을 깨지 못하고 땅에 발을 콕 박고 문을 닫은 채 나무처럼 지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고심 끝에 세진의 옵션 제안에 응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청년 회장님을 통해 세진이 두 손일을 떠날 것 같은 이야기를 전해 듣자 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 같아요. 여기서 미래랑 호수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고구마라는 거예요. 호수도 서점에서 미지가 미래인 듯 말을 하자 순간 집으로 가버렸잖아요. 이해하거나 차라리 그 앞에서 상대의 말을 듣고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미래 역시 마찬가지예요. 설사 세진이 미래랑 한 약속을 어기고 서울 혹은 미국으로 간다고 하면 왜 그런지 직접 묻거나 따져야죠. 본인이 그렇게 힘들게 잘못된 소문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세진에게 직접 왜 나 여기 남으라고 설득하더니 말도 없이 떠나려고 해요. 한 번쯤 물을 수 있잖아요. 그냥 사춘기 아이처럼 상대가 내 모든 걸 이해해주길 바라고 문 닫고 방에 틀어박혀 연락두절하면 해결이 되나요? 미지가 물리적인 문을 닫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면 미래는 마음의 문을 닫고 더 긴 세월을 지내고 있어요. 미지는 할머니의 도움으로 오랜 시간 본인을 미워하고 몰아세웠던 과거를 깨고 방문 밖으로 나왔고요. 이 감정은 미지가 미래와 손가락을 걸고 역할을 바꾼 직후 미래 방문을 고정하는 장면에서도 드러났어요. 닫힌 방문이 아닌 열린 세상인 거죠. 아직 본격적인 날개는 펴지 못해도 세상으로의 날개짓을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할머니의 도움으로 번데기를 벗었다면 날개를 펴고 말리는 건 호수와의 사랑이 힘으로 작용할 듯 싶고요. 아참, 그 과정에서 돈만 보내며 한없이 쉬워 보였던 미래의 삶을 대신 살며 내 자리에서 보이던 것만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도 미지가 커가는 계기가 되었고요. 다만 유캔디 미지도 호수 앞에 선 사랑의 초보라 약간 답답하게 어색하긴 하지만요. 그래도 호수나 미래가 밤고구마라면 미지는 꿀고구마예요. 그럼 이제 다시 미래를 살펴볼게요. 작가분께선 9화부터는 이런 미래의 성장기와 함께 속 시원 사이다를 보여주지 않으실까 싶어요. 바로 세진을 통해서 그렇게 할 것 같고요. 9화 예고 장면에 나온 것처럼 미래는 미지를 몰아세우며 수연이 보냈을 것으로 생각되는 쪽지를 침대에 던지며 미지에게 말해요. 내가 왜 싸워야 되냐고. 이 대사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는 아직 나무 인척 참기 시작한 어린 시절의 습관을 놓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부분은 호수와 미래가 교차하는 포인트이기도 해요. 두 명 모두 아픈 몸으로 가족에게 짐이 됐던 시간을 맘속 깊이 미안해하며 세상을 버티고 있었거든요. 다만 호수는 지난 예고에서 언급한 것처럼 충고와 경고의 말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 답답한 선을 넘기 시작했고요. 연분홍과 미지에게서 온 긍정 에너지 속에 차츰 스며들고 있는 듯 싶어요. 다만 미래는 자신의 속내를 완전히 드러내질 못하고 있어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소통을 해야 하는데 혼자서만 끙끙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세진입니다. 호수가 독백했던 대사 중에 내가 정말 되고 싶었던 건 멀쩡한 하나나 둘이 아니라 채워진 하나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이 있어요. 미래는 모든 걸 나무처럼 참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해결을 위해선 함께 움직여야 하거든요. 이 부분이 세진이 추구하는 행동주의랑 딱 맞아떨어져요. 세진은 견디고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걸 가치로 삼고 있거든요. 미래 역시 졸업 논문을 행동주의 투자에 대해 썼다고 한 걸로 봐서 세진이 깨우침을 주면 완전히 다른 제2의 삶을 살게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둘이 사귄다던가 혹은 세진이 가게 될 회사로 따라간다던가 미국으로 훌쩍 떠난다던가 하는 건 다음일 것 같고요. 우선 최 국장, 신 팀장 박수석 이 세 명의 악인들에게 응징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거기에 법잘할 호수와 철저한 준비로 내부 정보 빠삭한 태희, 그리고 진정한 행동주의 유캔디가 있으니까요. 이미 사내 익명 게시판에 태희가 먼저 시안건설로 시공사가 정해진 비리를 폭로했으니 이 부분이 시작점이 될 것 같아요. 비리를 밝혀 악인들을 응징하려던 태희의 생각과 달리 이 불똥은 미래에게 더욱 더 크게 튈 듯하고 미래가 이번에는 자이든 타이든 혼자서 끙끙 앓지 않고 세진이라는 큰 버팀목과 함께 헤쳐나갈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작가분께서 일부러 세진을 적극적인 투자 전문가로 묘사한 것 같아요.
서울 재건축 거기에 경전철 정도라면 컨소시엄을 통한 민간 투자가 기본이거든요. 거기에 현 한국금융관리공사 사장도 사기업 출신으로 나와 있고요. 분명 여기에 세진이 큰 영향력을 보이겠죠? 특히 시공사의 비리가 터진 만큼 다른 시공사 선정이 돼야 할 테고 그 과정에 세진이 등장할 듯합니다. 앞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미래가 어떻게 달라질지, 세진이 얼마나 큰 그림으로 다가올지 기다려보시죠. 그러면 진실은 9화를 함께 보며 알아가기로 하고요. 의견 있으신 분은 언제나 댓글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다음 영상 제작에 참고할게요. 오늘도 함께 이야기 듣고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고톡톡